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요거 원래는 그 괴담 속으로 촬영을 가서 이야기를 좀 풀려고 구체적으로는 한 번도 풀지 않았던 이야기인데, 제가 지금부터 구체적인 지명은 제외하고 말씀드릴게요. 지역명은 제외하고 전체적인 골자, 스토리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부산이라는 것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때는 장마철 직전이었어요. 올해 장마철 직전에 한 구독자분한테 연락이 왔는데, 참고로 저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열려있다 보니까 사연 제보를 받거나 아니면 무슨 연락을 받을 때 대부분 거의 뭐 한 98%, 99%의 많은 구독자분들처럼 제정신, 그러니까 올바른 정신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 약간 진짜 제정신 아닌 것 같은 분들이 연락 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진짜로 약간 나사 빠진 것처럼. 그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글을 딱 보는 순간 이분 진짜 딴 세계에 살고 있는 이상한 느낌? 그런 분들이 계신데, 지금 말씀드릴 분은 참고로 진짜 그런 오락가락 하시는 분 절대 아니고 상당히 건실하고 개인 패션몰 같은 쇼핑몰도 운영할 정도로 능력이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이고. 근데 그분한테 연락이 왔는데, 무슨 연락이었냐면은 자기가 좀 되게 무서운 장소를 하나 알고 있는데 사람들 잘 모른다, 거의 아는 사람이 없다면서 제보하고 싶다면서 인스타그램으로 DM을 보내왔어요. 근데 그 DM의 골자 내용이 뭐였냐면은, 그분이 어릴 때 살던 집 인근에 일본식 기도터, 사당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인데 뭐 일본식 사당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벌써 구미가 확 땡겼던 거예요, 그때는. 그러면서 그 사당에 얽힌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분이 이제 저보다 나이가 한 살인가 많은 형이니까 만 나이 계산 안 하고 35인데 그분이 중학교 때인가? 어릴 때래요. 어릴 때 늦은 밤에 그 고향집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그 사당 바로 근처를 지나갈 일이 있었대요. 걸어갈 일이 있었는데 해가 어둑어둑해질 무렵에 어느 여성을 마주하게 됐대요. 동네 사람인지 뭔지 모르는 좀 낯선 여성을 마주하게 됐는데, 그 여자의 복장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처녀 귀신의 복장 있죠? 하얀 소복을 입은 것 같은 그런 복장? 그런 복장을 하고 있었대요, 여자가. 그래서 소름 돋는 느낌은 있었지만 저게 뭐 사람인지 귀신인지 그런 것까지 판단은 안 되고 조금 오싹한 상태였는데, 이 여자가 그러니까 속도 때문인지 방향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 여자랑 이렇게 엇갈리면서 거리가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그분이 무서운 사실 하나 깨닫게 된 거예요. 뭐였냐면은, 그 여자랑 가까이 있을 땐 몰랐는데 이렇게 그 여자가 멀어져 가면서 발목 아래가 없더래요, 여자가. 발목 아래가 없는 채로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거기서 목격을 하고. 그래서 불이 났게 이제 무서워가지고 집으로 도망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뿐만이 아니라 뭐 가족이나 아니면 그 동네 사는 뭐 주변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런 비슷한 귀신 목격담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제보자분의 할머니 있죠. 어릴 때부터 항상 말씀하셨던 내용이 뭐였냐면은, 너 절대로 그 근처 웬만하면 가지 마라, 그 근처 돌아다니는 일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대요. 또 뭐가 있었냐면은, 너무 어릴 적 일이니까 그게 정확히 어떤 이유에서인진 모르겠지만 본인이 어릴 때 방금 말했던 그 일본식 사당 근처에서 마을의 행사나 아니면 막 구판 같은 게 벌어지기도 했대요. 정확히 어떤 행사였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소위 말하는 굿판에서 벌어지는 뭐 꽹과리 소리, 징소리, 북소리 있죠. 그게 막 종종 들려왔대요, 거기서 어른들이 뭘 하는지. 그리고 그 위치가 제보를 받을 때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거 로드뷰 상으로는 거기를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어요. 거기를 로드뷰로 찾아서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거기까지 거리가 닿지 않는 것 같다 하시면서, 내가 살았던 곳이 이 위치쯤이고 여기서 보이는 저 어딘가에 있다, 이렇게 로드뷰로 사진을 보내주셔서, 제가 그러면은 죄송한데 지금 로드뷰 찍은 그 주소 좀 나한테 보내줄 수 있냐라고 여쭤본 다음에 제가 주소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로드뷰에 주소를 입력하고 같은 자리를 띄웠어요. 그리고 땡길 수 있는 최대한으로 제가 날짜를 땡겼거든요.
허허벌판이더라고. 거기가 동네가 뭐 허허벌판이라기보다는 야, 이런 시골이 있구나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분 집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죠? 네이버 로드뷰 같은 거 보면은 최근 사진이랑 과거 사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근데 그분은 그 날짜 땡기는 기능을 몰랐나 봐요. 하여 제가 날짜를 잔뜩 땡겨서 그 거리에 보이는 되게 허름한 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거 캡처해가지고 혹시 이 집 사셨냐고 여쭤봤더니 오 맞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드리긴 좀 죄송하지만 그분도 좀 본인이 어릴 때 어렵게 살았다고는 말씀하셨는데 그 집 사진 보자마자 저는 와 이분 진짜 잘 크셨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어린 시절 그 당시에 뭐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어려웠겠지만서도 주변에서 귀신이 안 나오는 게 이상할 정도로 되게 허름 그 자체의 집이었거든요. 아무튼 그 집 뒤편으로 해서 사당이 있었던 건데 재밌는 점은 그 동네가 부지가 개발이 많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사당이 남아있다는 점이고 그분께서는 지금 그러니까 부산 도심으로 나오셨는데 할머니께서는 아직도 그 동네 살고 계신가 봐요. 그래서 할머니 댁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지금도 아직 그게 있나 한번 가봤대요. 해 떴을 때. 그런데 여전히 그게 존재한다 하면서 저한테 제보를 주셨던 거고 이게 로드뷰상이나 아니면 지도상으로는 정확히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무서워서 밤에는 정말 힘들 것 같고 만약에 코비님께서 대낮에 오신다고 하면은 제가 같이 가서 위치를 알려드릴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궁금한 거 못 참는 스타일이라서 아 그러시면 저 혼자서 갈 수 있으니까 그 지도상에 대략적으로 원을 그려서 그 범위 정도만 특정해 주시면 내가 직접 찾아가겠다 하고 받았어요. 받고 그 어느 날 제가 라이브 방송이 끝나고 나서 밤이었거든요. 밤에 직접 사전 답사를 혼자 갔어요. 갔는데 그 사당이 정말로 실존했습니다. 그 일본식 사당이 실제로 실존을 했어요. 제 두 눈으로 보고 왔어요. 근데 그 사당을 마주했던 첫 느낌이 뭐였냐면 과거 도로 이미지를 봤을 때 그때도 굉장히 무슨 촌동네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난 2023년이 돼서 제가 찾아갔을 때도 분명히 도로에 드문드문 가로등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을 한 명도 마주하지 못했어요. 제가 그 사전 답사하는 동안 돌아다니는 사람 한 명도 못 봤고 도로가 그렇게 어두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딱 들었던 생각은 후레쉬 들고 갔거든요. 좀 걱정은 했어요. 그래도 뭔가 사람이 있을 것 같은 동네라서 동네에서 후레쉬 비치고 다니면 좀 민폐나 의심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는 후레쉬를 안 들고 돌아다니면 더 위험할 것 같은 동네였어요. 후레쉬를 쓴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되는 것 같은 동네라 그래야 되나? 그리고 정말로 그분 말씀대로 그 사당을 발견했는데 그 사당이 어떤 느낌으로 돼 있었냐면은 이렇게 뭐 건물들이 있어요. 주변에 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렇게 건물들이 있는데 그 건물들 근처로 공터가 있거든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건 아니고 자갈밭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 공터가 그냥 뭐 아무나 차대는 그런 느낌 있죠. 그런 공터 같은 느낌인데 그 공터 한가운데 숲이 있어요. 작은 원형으로 된 숲이 거기만 숲이 있어요. 그리고 그 숲 안에 덩그러니 그 사당 건물이 있어요. 주변은 다 약간 신식 건물 같은 게 들어왔는데 딱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여기 한가운데만 저렇게 남아있지? 새로 건물 올리고 땅에 콘크리트도 깔고 했는데 왜 여기만 이렇게 남겨놨지 싶은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 밤에. 다만 저는 일본식 사당이라고 하니까 우리 일본 신사 보면 막 이렇게 돌로 된 기둥 같은 입구 있고 일본 특유의 느낌이 있잖아요. 저는 그걸 생각하고 갔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생김새가. 그래서 이제 알아봤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게 일본식 건물은 맞더라고요. 일본식 건물 맞고 여러분 적산가옥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다른 지역은 모르겠어요. 부산 밖의 지역은 제가 어디 있는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부산 곳곳에는 적산가옥들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지금 채팅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인들이 남긴 주택인데 그러니까 적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본인들이 거주하기 위해서 지었던 집들이 남아있는 걸 이제 적산가옥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적산가옥들은 일본식 가옥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근데 얼핏 봐서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일본스러운 집들도 있고 뭔가 일본스러우면서도 한국스럽고 약간 그런 집들도 있는데
아무튼 제가 봤던 그 일본식 사당이라는 건물은 적산 가옥 스타일로 지어진 약간 별채 같은 느낌? 그러니까 큰 집이 아니라 별채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담에 둘러싸여진 건물이었거든요. 작은 건물이었어요. 꼴랑 제 키 정도 되는 작은 건물? 양옥 형태도 있어요라고 하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보자분의 말에 따르면 그 사당도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제보자분도 할머니나 동네 사람들한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저게 뭐 언제부터 있었는지 뭐 그런 거. 뭐 그 동네에도 과거에 적산가옥 같은 게 또 있기도 했었고. 아무튼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진짜로 이 제보자분이 그냥 아닌 말로 한 소리가 아니구나. 그 주변 분위기 되게 음산했거든요. 밤에 가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어서 그 현장에서 그분한테 보냈거든요. 인스타그램 DM으로 보냈어요. 여기 맞아요? 하고 DM을 보냈는데 그 제보자분이 갑자기 DM 왔다고 알림이 나한테 계속 오는 거예요. 뭐야, 뭐 왜 이렇게 답변을 화려하게 보내 하고 봤더니 그거 있죠. 우리 뭔가 채팅창 넘기려고 동그라미 이응 치고 엔터, 이응 치고 엔터, 이응 치고 엔터 하는 거 있잖아요. 채팅창 위로 넘기려고. 갑자기 답변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엔터, 동그라미 엔터, 동그라미 엔터. 근데 그분이 여기 지금 혼자 가신 거 아니죠? 막 이러면서 떠시는 거예요. 혼자 왔죠? 뭐 제가 누구랑 같이 가요? 이랬더니 저 지금 혼자 있는데 그 사진 보자마자 소름 돋아 죽을 뻔했다고. 저 지금 사무실에서 혼자 일하고 있는데 이거 보내셔가지고 지금 너무 깜짝 놀랐다고. 어떻게 거기 혼자 가셨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미쳤다고. 또 제가 거기서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저 이거 문 열어봐도 돼요? 하고 물어봤더니 절대 열지 말래요. 절대 열지 말래. 본인도 어릴 때 한번 진짜 치기 어린 마음에 열어본 적은 있었대요. 막 안에 하얀 가루 같은 게 막 있다 그랬나? 막 그랬거든요. 자꾸 주변에서 가지 말라고 그러고 겁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춘기 시절에 한번 열받아가지고 그 문 발로 까고 막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절대 열지는 말라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열지 말라고 막 신신당부를 하시길래 그래서 저도 괜히 여기서 섣불리 여는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다음에 뭔가가 확인됐을 때 와서 열어보자 하고 놔뒀거든요. 그날은. 그리고 그때가 장마철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장마 끝나면 한번 와봐야 되나? 이렇게 하고 벼르던 게 벌써 지금까지 미뤄졌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이야기에 궁금해하시는 그곳을 좀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좀 움직여볼 예정이고요. 갔다 와서 제가 이제 그 부지 위치를 확인을 했으니까 집에 와서 등기도 떼봤어요. 등기도 떼봤는데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건물 등기는 안 뜨고 토지 소유권 등기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토지도 뭐 개인이 거래한 건 아니고 법인 토지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오바를 하면은 그 토지 주인한테 한번 직접 연락을 해볼까 그 생각도 했어요. 저 건물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게 있냐 이러면서 솔직히 말하고 좀 들어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아니면 그 주변 분들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는데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 주변 사진은 못 보여드리고 딱 그 건물 사진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찍어온 거. 이게 공터 같은데 왜 저기만 숲이 있지 싶은 곳에 숲이 우거져 있고 저 건물이 떨렁 있어요. 이렇게 제가 지금 사진 움직이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이세요? 오롯이 주변이 약간 숲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저게 떨렁 저렇게 있거든요. 제가 이 사진을 보내드리니까는 그 제보자분이 진짜로 채팅을 막 이렇게 치더라니까요. 채팅을 막 이렇게 치시면서 넘기시더라고. 혼자 갔냐 미쳤냐 이러시면서 무섭다고 계속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게 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뻥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고 라이브로 여러분한테 누군가한테 보여주면서 하는 대화가 아니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하는 대화인데 갑자기 밤에 저렇게 동그라미로 막 사진 넘기면서 소름 돋는다고 나 무섭다고. 지금부터 이야기해드릴 이야기는 제가 실제로 겪은 실화예요. 예전에 여수에 가서 직접 겪었던 이야기인데 때는 2018년 겨울쯤이었어요. 그때 저랑 나이가 또래인 직장 동료들이 있어가지고 3명이서 같이 1박 2일로 여수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까 그렇게 돈이 여유가 많지 않아서 저희가 야, 숙소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차피 저희가 여행을 하는 목적은 돌아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런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숙소는 그냥 잠만 자면 되지 하면서 좀 저렴한 곳으로
잡았었어요. 그래서 여수에 도착해서 숙소로 간 뒤에 이제 우리 짐 먼저 풀자, 짐 빨리 풀고 돌아다니자 하고 저희가 예약했던 그 호텔 로비로 가서 숙소 방키를 받았어요. 그런데 키를 받고 보니까 그 B02호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앞에 B가 붙으면은 지하층이란 얘기잖아요. 근데 일단 층수로만 봤을 때는 지하 2층인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호텔인데 어떻게 객실이 지하에 있지? 이러면서 좀 특이하다 생각을 하고 그냥 뭐 방 하나짜리라서 그냥 저렴한 그런 호텔이라서 그런가? 하고 이제 짐을 풀고 나왔죠. 그리고 같이 갔던 그 또래 동료들이랑 뭐 미친 듯이 막 돌아다녔어요. 여수 가면 아쿠아리움 있죠? 아쿠아리움도 가서 막 물고기도 구경하고 그 여수 가면은 또 포장마차 유명한 곳 있잖아요. 그 등대 쪽에 거기 가서 이제 술도 한잔하고 야경도 구경하고 자정이 넘어서야 이제 다들 좀 지친 상태로 숙소로 돌아가는데 숙소로 돌아오고 나니까 거의 새벽 1시쯤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숙소에 도착했을 때 다들 조금씩 이제 술도 마시고 해서 피곤하잖아요. 저는 아직 잠에 안 들었는데 일행 2명이 먼저 골아 떨어졌고 저는 보통 잠자리가 바뀌면 바로 잠은 못 자요. 그래서 뒤척뒤척 거리다가 이어폰 끼고 핸드폰을 만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자려고 누운 시간이 새벽 1시에서 한 2시쯤 된 늦은 시간이었는데 호텔 복도에서 사람들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늦게 들어와서 막 발자국 소리가 뭐 3-4명 이렇게 나는 게 아니라 진짜 막 여러 명 걷는 소리, 막 단체로 걷는 소리들이 타타타타타 들리고 애들 떠드는 소리도 들리고 자세히 소리를 들어보니까 막 약간 울음소리 같은 것도 들리고 진짜 좀 소란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야 이 밤중에 진짜 시끄러워 죽겠네 막 이러면서 좀 짜증을 내고 있었죠. 제가 졸리긴 한데 이제 잠자리가 바뀌어서 못 자는 거다 보니까 그 소리에 되게 예민한 상태였거든요. 그렇게 한참 동안이나 그 소리가 나다가 이제 저도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한 7시쯤 깼어요. 그리고 다른 동료 친구들은 저보다 훨씬 일찍 잠들었기 때문에 맞춰서 일어났고요. 그래서 여행 마지막 날이니까 부지런히 돌아다니려고 다 화장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현관 근처에 있는 이제 화장대에서 화장을 하고 있었고 나머지 한 명은 창가 쪽에서 또 한 명은 이제 침대에서 각자 화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지하 2층인데도 창가 베란다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화장을 하다가 다들 집중하고 이제 화장을 하니까 뭐 한두 마디씩 주고받는 거 말고는 되게 조용한 상태였는데 그 베란다 창 밖에서 어제 제가 복도에서 들었던 막 그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애들 막 신나면은 비명 지르고 막 하잖아요. 시끄럽게. 막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또 여러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는 것 같은 좀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가지고 좀 어젯밤 기억 때문에 에이씨 막 이러면서 좀 짜증이 나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화장을 하고 있던 다른 동료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어제 너네 다 자고 있을 때 나 새벽에 깨 있었거든? 근데 저 밖에 있는 그 가족들 단체로 놀러 온 건지 뭔지 엄청 시끄러웠다. 어젯밤에도 저러더니 아침부터 저러네? 막 이러면서 짜증내면서 얘기를 했더니 화장하고 있던 애들이 화장 딱 멈추면서 저를 쳐다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아무 소리를 못 들었다는데 제가 무슨 소리를 하냐는데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들려? 너네 못 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얘네는 그 지금 밖에서 나고 있는 소리도 새벽에 난 소리도 전혀 무슨 소리냐는 듯이 되게 막 오히려 저한테 되묻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서. 그래가지고 내가 어제 분명히 들었다. 지금도 소리가 나고 있지 않느냐. 거기 베란다 창이 있으니까 한번 봐봐 하면서 다 같이 베란다로 갔거든요. 근데 그 커튼 열고 베란다 밖을 봤는데 거기가 사람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니라 사람이 다니는 그런 길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은 운행하지 않고 있는 그 폐기찻길이 보여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니 뭐지? 내가 지금까지 소리를 뭐 잘못 들었나? 다른 데서 나는 소리를 뭐 착각을 했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방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고 다 같이 체크아웃 한다고 나가면서 확인을 했는데도 뭐 주차된 차도 없고 단체로 놀러 왔다기에는 세워져 있는 차들도 없어가지고 얘네들이 야 너가 잘못 들은 것 같다. 너 피곤해서 뭐 예민하니까 잘못 들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갑다 생각을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니까 기차역까지 가는 택시를 불렀어요. 그렇게 이제 저희가 부른 택시가 왔고 그 택시를 타고 기차역까지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택시기사 아저씨가 되게 좀 말 많이 걸고 하잖아요. 되게 유쾌하시고 말도 많은 분이라서 그래도 이제 여자 셋이니까 아저씨가 말 재밌게 해주시니까 막 하하호 하면서 즐겁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택시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저희한테 뜬금없이 좋은 숙소들, 여기 여수에 좋은 숙소들 많은데 왜 저기서 머물렀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싸던데요? 왜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 아저씨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 호텔이 원래 장례식장 자리였다고. 예전에 그거 장례식장 헐고 호텔 새로 지을 때도 임금체불 문제 같은 것 때문에도 여기 주변에서 말 많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처음에 심각하게 안 받아들였어요. 그냥 여자 셋이 탔으니까 괜히 아저씨가 농담하려고 뭐 이제 겁주려고 장난치는 건 줄 알고 막 그냥 깔깔거리다가 에이 막 이러면서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기차역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기차 시간이 남아가지고 막 이렇게 핸드폰을 만지고 놀고 있다가 아까 전에 그 택시 아저씨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야 아저씨가 농담한 거야 진짜 하고 저희가 묵었던 호텔 이름이랑 그리고 장례식장이라고 해서 키워드를 같이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진짠 거예요. 거기 장례식장 재건축하면서 뭐 임금체불 항의하는 그런 글들이 막 블로그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때서야 이제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지하 2층에 저희가 묵었던 작은 원룸 같은 방, 그리고 넓은 복도, 제가 들었던 소리, 아저씨가 한 말도 농담이 아니고 설마 내가 들었던 그 소리들이 가족 단위 여행객들의 소리가 아니라 옛날 장례식장일 적에 머무르고 있던 어떤 혼령들의 소리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 당시에 저는 제보자분한테 이 호텔 주소를 받아가지고 한번 로드뷰를 봤거든요. 뭐 로드뷰로 과거를 되돌려서 보니까는 정말로 거기 막 공사 재건축하는 장면도 찍혀 있고 거기가 뭐 장례식장 위치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그 로드뷰 같은 거 보면 어떤 특정 장소는 블러 처리되어 있는 거 아세요? 군사적으로 보안해야 되는 지역이라든지 뭐 뭔가 노출하기 예민한 지역들은 그 건물이라든지 주변이 이렇게 우옇게 블러 처리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근데 거기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건물 바로 앞에서 보는 로드뷰는 2016년도인가? 얼마 정도밖에 안 땡겨지고 좀 길 건너서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는 장면으로 땡기면 2012년도까지인가 땡겨져요. 몇 년도인지 기억 안 나는데 2000 몇 년도쯤 딱 보면은 그 건물이 블러 처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장례식장이라서 블러가 처리가 돼 있는 건지 뭐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블러 처리가 돼 있는지. 거기가 뭐 군사 지역도 아니고. 아 진짜 농담이 아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과거로 돌려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거로 사진을 돌린 건데 2010년도로 돌린 건데요. 왜 블러가 돼 있어요? 이게 아니 블러가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숙소 운영하는 분들이 블러 처리 부탁한 건 아닌지 그랬으려나? 충분히 그런 납득이 되네요. 자기네 위치 나중에 땡겼는데 저 호텔이 위치가 그런 거였었다고 그러면은 아마 이제 여러분들께서 뭐 캠핑이나 유원지 같은데 종종 놀러 다니시는 분들은 지금 채팅창에 말씀하신 대로 모곡 반벌 유원지라는 곳을 한번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모곡 유원지라고 그 가족 단위로 캠핑 오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간간히 쏘가리 루어 낚시나 아니면은 붕어 낚시하는 그런 조사님들도 종종 오시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려는 이야기는 그날 형을 따라서 그 모곡 유원지 갔다가 생겼던 실제 이야기인데 그날 형 따라 낚시를 갔다가 저희가 낚시를 잡았던 곳이 대략 어디였냐면은 그 모곡 유원지 끝자락 쪽에 공터가 있어요. 그날 저랑 저희 형이랑 저희 형 친구 이렇게 3명이서 낚시를 갔어요. 전날에는 비가 내렸어요. 그리고 그 당일날도 뉴스에서 뭐 천둥이랑 비 소식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자리를 잡고 나서 혹시 모르니까 도강은 하지 말고 그냥 텐트랑 차는 옆으로 빼두고 낚싯대만 들고 들어가자 하기로 하고 들어가서 낚시를 하기로 했어요. 아무튼 조그마한 물이 흐르는 곳을 건너서 이제 장어 낚시 채비를 준비를 했어요. 장어 낚시도 마찬가지로
뭐 붕어 낚시나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던져놓고 기다리는 낚시예요. 장어가 물 때까지 던지고 감고 이런 건 아니고 대를 펼쳐놓고 그 위에다가 뭐 케미, 불빛 같은 거 달아놓고 방울 같은 것도 달아요. 그래서 장어라든지 물고기가 낚싯대를 잡아당기면 방울이 딸랑딸랑하고 울려서 뭐가 입질이 있는 걸 알아챌 수 있게끔 그렇게 채비를 해놨는데 한 낚싯대 던져놓고 한두 시간 지났나? 입질도 전혀 없고 하염없이 시간만 흘러갔기 때문에 형이랑 저랑 그리고 형님의 친구 이렇게 3명이서 텐트 쪽으로 이동해서 그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렇게 맥주를 따서 마신 지 얼마 안 됐을 쯤이었는데 갑자기 저희가 펼쳐놓은 낚싯대 있죠. 그쪽에서 방울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막 딸랑딸랑딸랑하고. 저희가 있던 곳보다 조금 아래쪽이었거든요. 저희가 맥주를 마시던 곳보다 낚싯대를 펼쳐놓은 곳이 조금 저지대라서 이렇게 그 공터를 쳐다보니까 저희가 낚싯대를 한 7개 정도 펴놨는데 끝자락에 있는 낚싯대 하나가 계속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뭐 잡혔나 보다 하고 일단 소리 나는 쪽으로 막 뛰어갔어요. 근데 주변에 이제 불빛도 없고 하니까 바닥에 있는 막 큰 돌 피해가지고 이렇게 조심조심히 뛰어가는데 그때였어요. 낚싯대로 뛰어가고 있는 저를 누군가 급하게 부르는 거예요. 코비씨, 가지마! 이리 빨리 나와! 이러는 거예요, 누가? 뒤에서. 그래서 걸음을 멈추고 딱 뒤를 돌아봤는데 형의 지인이라는 분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지금 저거 장어든 뭐든 물었으니까 챔질해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마음은 그 낚싯대로 가고 있는데 워낙 다급하게 부르니까 이제 되돌아가면서 생각을 했죠. 뭐야? 랜턴을 안 가지고 가서 위험해서 그런가? 아니면 뭐 뱀 나오는 곳인가? 그렇게 돌아가는 와중에 방울은 더 힘차게 울리는 거예요. 마치 나한테 빨리 낚싯대를 건져라, 나 월척이다, 이렇게 신호를 주는 것처럼. 그래서 낚싯대 건지고 싶은데 막 욕심이 나잖아요. 근데 너무 급하게 부르니까 일단 올라갔어요. 일단 올라갔더니 그 형 지인 친구분이 누군가를 잡아먹을 듯한 되게 무서운 정색하는 눈빛으로 그 낚싯대 있던 곳을 막 째려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빨리 짐 챙깁시다. 올라가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이제 우리 형이었죠. 나는 영문도 모르고 있는데 같이 있는 형도 뭐 이유를 알든 모르든 갑자기 짐을 챙기자고 그러면 왜 그래? 이렇게 한 번쯤은 물어볼 법도 한데 형도 군말 없이 막 소지품을 주섬주섬 챙기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도 그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거리는 소리가 계속 멀리서 들리고 있었고,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쳐다봤어요, 그 낚싯대 쪽을. 그랬더니 그분께서 갑자기 저쪽 쳐다보지 마세요, 정색을 하는 거예요. 쳐다보지 말라고. 되게 분위기 잡고 막 짐을 챙기는 분위기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막 이렇게 짐을 챙겼어요. 짐을 챙기고 그걸 이제 차에 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낚싯대는 펼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저 낚싯대는 어떻게 해요? 하고 물어봤더니 일단 차에 타래요. 그때가 새벽 2시, 3시 그쯤이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낚싯대는 그대로 둔 채로 저희가 차를 세워놨던 곳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그렇게 차로 이동하는 내내 뭔가 형도 뭘 봤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짧은 거리 이동하는 순간에도 뭔가 겁에 질린 것처럼 막 창밖으로 고개 내밀고 자기들이 더 위험해 보이게.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다들 호들갑을 떠나 하며 이제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참에 이제 형의 친구분이 입을 열더라고요. 오늘은 여기서 그만 내려가지 말자. 내일 날 마저 밝으면 그때 낚싯대랑 챙겨서 올라가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에 남자 3명만 딱 있던 중에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죠.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요? 뭔데 그래요?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다들? 하고 물어봤더니 그제서야 알게 됐어요. 그 형의 친구분 지인이라는 분이 뭐 하는 사람인지. 그분이 이제 박수래요. 박수무당. 박수 알죠? 남자 무당을 박수무당이라고 하는 거 알죠?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길 아까 전에 그 맥주 따가지고 마시다가 방울소리 딸랑딸랑 울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낚싯대 확인한다고 뛰어갈 때 그 낚싯대 끝자락에 어떤 남자가 그 가장 끝에 있는 낚싯대를 들고 손으로 잡고 이렇게 흔들더래요. 그러니까 방울이 울린 거야. 그리고 방울이 울린 거를 제가 듣고서 서둘러서 그쪽으로 뛰어가니까 마치 걸려들었다는 듯이
입이 귀까지 찢어져라 막 웃으면서 더 심하게 방울을 흔들더래요. 저를 유인하듯이. 그걸 보자마자 저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올라가려고 몸을 틀었을 때 다시 서둘러서 내 몸의 방향을 낚싯대로 돌리고 싶기라도 한다는 듯 더 세차게 흔들더래요. 저는 무속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직접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엔 좀 의심을 했어요. 아니 애초에 그 어두운 곳에 불빛도 하나 없는데 그게 사람인지 귀신인지 그게 다 보인다는 것도 신기하고, 솔직히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봐야 아는데 거기 존나 어둡거든요 진짜. 게다가 우리가 맥주를 먹던 곳과의 거리가 거의 한 40-50m는 될 거리란 말이에요. 아무리 어두운 새벽에 그 달빛이 비친다 해도 자세히 보이지도 않을 텐데 그 뭔가 흔들고 있다는 것도 놀랍고, 그 얼굴 표정을 봤다는 것도 그게 보이나? 좀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가 그렇게 어두운데 그게 보여요? 이렇게 물어볼까 하다가 차마 못 물어봤어요. 왜냐면 저희 형이 그렇게 겁먹어 있는 건 또 처음 봤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와중에도 형도 막 안절부절 못하면서 차 밖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제가 그걸 물어보긴 좀 그랬는데, 그분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좀 무속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이었냐면은, 그 영가 있죠. 영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뭐 물리적으로 간섭하거나 해를 끼칠 순 없대요. 기껏해야 이제 사람들 눈에 보이려면 뭐 여우는 흘겨보는 거? 뭐 그런 걸로 봐야 보일랑 말랑 한 건데, 방울이 흔들릴 정도로 물질적으로 간섭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거 사람한테도 해를 끼칠 수 있는 그 정도의 한을 가진 귀신이다. 그래서 그런 건 피해야 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낚시를 하려고 폈던 그 자리가 산과 산, 그 중에서도 이제 막 음의 기운이 만나는 그런 골짜기라서 영들이 다 모여 있대요 그런 자리에. 아니 그러면 애초에 거기에 자리를 안 잡으면 되는 거 아니었냐라고 했더니, 낚시 자리를 잡자마자 그런 걸 티내면 서로 불편할까 봐 말하지 않았다고 하고, 그때 봤던 영들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를 끼칠 영가들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아무 말 안 했대요. 근데 낚싯대를 잡고 그렇게 방울을 흔들었던 귀신은 뭔가 급이 다른 귀신 같아가지고 반드시 피해야 될 것 같아서 서둘러서 불렀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속 용어 꺼내가면서 막 설명을 해줬는데, 일단은 제가 수살기라는 말은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제 속으로 다짐을 했죠. 다시는 모곡 유원지 가지 않겠다고. 혹시 여러분들 강화도의 함어동천이라는 곳 가보시거나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오늘 제가 이야기할 곳은 이 함어동천이라고 하는 이곳 야영장에서 겪은 실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채팅창에서 이쪽 코스가 지금은 폐쇄됐다고 하는데, 제가 비박을 다녀올 때까지만 해도 그 강화도 함어동천이 수도권이랑 워낙 가깝다 보니까 그 야영장이 엄청 인기가 많았거든요. 때는 2015년 12월, 아직도 기억나는데 크리스마스 전 19일, 20일 그쯤이었어요. 그때 저 지인들이랑 송년 비박 하겠다고 거기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각자 텐트로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그리고 거기 야영장에 제2 야영장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중간에 단체로 텐트를 옹기종기 설치를 했는데, 저희랑 같이 갔던 그 지인들 중에서 한 팀이 부부였거든요. 근데 그 부부 한 팀이 본인들은 좀 조용히 밤을 보내고 싶다고 하면서 그 위쪽으로 올라가서 텐트를 쳤어요. 따로 친 거죠. 저희가 모여있는 데가 아니라. 그런데 그 다음 날이죠?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제 아침이 밝아가지고 이제 쉘터에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올라가서 텐트를 쳤던 부부팀 있죠. 그 중에 와이프 식사를 영 시원찮게 하는 거예요. 먹는 둥 마는 둥. 그래가지고 이유를 물었죠. 어디 몸이 불편하냐, 밥이 입에 안 맞냐, 이렇게 뭐 이유를 물었더니, 왜 이렇게 밥을 못 먹냐고 물었더니, 사실 어젯밤에 귀신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행들이 이제 실소를 금치 못하면서 에? 귀신? 무슨 귀신이요? 이렇게 물었더니 지난밤에 있었던 얘기를 이제 슬슬 풀더라고요. 그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텐트 안에서 해가 지고 나서 이제 자고 있는데, 밤중에 누가 텐트를 막 두드리더래요. 텐트는 이제 천으로 돼 있기 때문에 뭐 똑똑똑 이런 게 아니에요.
슥슥슥 하면서 이렇게 두드리듯이 한밤중에. 그래서 누구세요? 누구세요? 하고 물었는데 처음엔 대답이 없더래요. 그래서 분명히 막 텐트를 터치하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누구 계세요? 누구세요? 하고 한번 더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한참 있다가 어떤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대요. 근데 그 노인이 뭐라고 하느냐면 저기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 좀 주시오. 이러더래요. 한밤중에 그것도 노인이. 그래서 그 목소리에 너무 화들짝 놀래가지고 저희도 지금 여기 먹을 게 없어요. 저희 다 쉘터에 놔두고 왔거든요. 이렇게 대답을 해줬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인이 아유 제발 먹을 것 좀 주세요. 손주가 배고파합니다. 이러면서 밥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간청을 하더래요. 근데 분명히 지금 여기에 먹을 거 없다고 했는데도 계속되는 그 요구에 그 와이프분이 이제 무서워서 남편을 깨웠는데 남편이 전혀 꿈쩍도 않고 반응도 없이 그냥 계속 자더래요. 흔들어도 일어날 생각을 안 하더래. 그 와이프분만 밤새 그렇게 시달리다가 아침이 돼서 약간 비몽사몽한 채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다른 일행들 모두가 그래 뭐 귀신이 왔다 갔나 보네요 이러면서 웃어 넘겼거든요. 그때는. 그런데 그날로부터 몇 년이 지난 여름이었어요. 아직도 날짜 기억하거든요. 그때가 이제 2018년 7월 14일, 15일 이렇게 양일간이었어요. 그때 이제 여름 휴가 때 똑같이 그 함어동천에 있는 야영장으로 야영을 갔는데 그날 이제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일이었냐면 그날도 이제 아는 지인들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야영을 갔는데 그때가 이제 더운 여름철이니까 보양식 같은 거 막 이렇게 준비를 해갔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고 오손도손 얘기하고 가볍게 약주도 한잔 하면서 밤이 어두워져가지고 이제 각자의 텐트로 흩어졌어요. 취침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한 부부팀이 위쪽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부는 그 지난 겨울 앞서 말한 그 부부랑 다른 부부팀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밝았어요. 그리고 뭐 변함없이 둘러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위쪽으로 갔던 그 부부 중에 남편이 제 후배였거든요. 근데 얘가 먼저 말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형, 나 어제 귀신 본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죠. 근데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난번 겨울에 귀신 봤다고 한 그 부부가 이제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었죠. 근데 이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후배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네들이 이제 밤에 그 텐트에서 자려고 누워가지고 잘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완전 주변은 깜깜해진 상태고 밤은 완전히 깊은 상태고. 그런데 이번에 그 텐트에 또 누군가가 찾아왔대요. 그 밤중에. 그 후배가 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할아버지 그리고 할머니, 손주 이렇게 셋이 찾아왔대요. 텐트에. 그러더니 할아버지가 막 배가 고프다고 먹을 걸 좀 달라고 그렇게 막 사정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특히 고기 좀 달라더래요. 그래서 후배가 이제 잠결이 귀찮아가지고 저기 뒷팩에 고기 있으니까 그거 그냥 가져가세요 하고 잠이 들었대요. 다시.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어젯밤에 찾아온 사람들 도대체 뭐였지? 하는 생각과 함께 본인이 이제 고기 가져가라고 한 게 생각이 나서 혹시 몰라가지고 이제 뒷팩을 뒤져보니까 분명히 챙겨놨던 고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처음에 저희가 다 어이가 없어가지고 막 웃었어요. 근데 이제 웃다 보니 저는 이제 생각이 난 거죠. 몇 년 전에 다른 부부가 겪었던 상황이랑 되게 비슷한데? 그러는 한편? 아니 그 이전에 다른 부부가 겪었던 이야기를 얘네한테 한 적이 없는데 얘네는 그 전의 일을 전혀 모를 텐데 어떻게 저렇게 비슷하게 얘기를 하지? 하는 그런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신기하다. 묘하다. 여기 뭐가 있긴 있나? 이렇게 홀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어서 이제 후배가 또 다른 말을 한마디 꺼내놓기 시작하는데 그거 듣고 진짜 다 같이 너무 놀랐어요. 무슨 얘기였냐면은 형, 그니까 그 고기가 없어졌단 말이지? 아침에 텐트 밖에 앉아가지고 도대체 뭐였지 하고 건너편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무덤이 보이더라? 근데 무덤이 큰 게 2개 하나랑 가운데 작은 무덤까지 총 3개였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는 건 정말로 밤에 찾아온 그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가
무덤에 있던 분들이 찾아온 걸까? 하는 생각에 그 이후로는 이제 누군가랑 함께 함어동천 갈 때면은 그 근처에 꼭 밤에 자기 전에 뭐 먹을 때 고수레하고 그렇게 야영을 하곤 했었습니다. 함어동천 제2 야영장에서 위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그 어디에 만약에 무덤이 3개가 보인다 참고하십시오. 이번 이야기는요, 뭐 물론 거진 대부분 제가 다루고 있는 이야기들이 실화들을 다루고 있지만 한 번 더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번 이야기는 100% 리얼이고요. 허구가 조금도 가미되지 않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이 신탄진이에요. 그래서 대청호와는 한 10분 정도 거리인데 대청호에 있는 보조댐 하류 있죠. 거기는 이제 전국에서 몇 안 되는 그 강여울이 있는 곳이에요. 특히 그 여울은 그냥 걸어서도 건널 수가 있거든요. 그 아래쪽 가면 자갈밭이 형성돼 있는 강 하류가 있죠. 거기가 이제 오프로드 동호회 회원들이 도강을 하는 곳이에요. 도강은 말 그대로 강을 건넌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다 때는 몇 년 전이었어요. 그 야밤에 오프로드 동호회 회원들이 도강을 시작해요. 그 하류 쪽에서. 그러니까 동호회 회장이 먼저 앞장을 서고 그 뒤로 다른 회원들이 줄줄이 따라서 도강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회원 하나가 여친을 데리고 왔어요. 오프로드 동호회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리 얕은 강이라도 밤에 도강을 하다 보면은 차 바퀴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다듬어지지 않은 곳을 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곳을 주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중간 주자인 그 여친을 데려왔다는 사람, 그분이 보조석에 앉아있던 여친이 그러더래요. 오빠, 저게 뭐야? 하고 보니까 그 흐르는 강물 위로 이렇게 안개가 좀 껴있었는데 그 물 위에 뽀얀 안개 속에 한 여자가 남자아이의 손을 잡고 수면에서 떠가지고 이렇게 주시를 하고 있더래요. 너무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물 한가운데 여자가 떠있으니까 이제 무전으로 철수를 외치고 이제 한 곳에 다 집결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지금 나 물 위에서 뭐 이상한 여자를 본 것 같다 막 놀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여친도 옆에서 거들면서 진짜 똑똑히 봤다고. 그러자 그날 같이 있던 회원들 중에 다른 분이 자기도 전에 여기서 도강하다가 나무 위에서 어떤 여자가 쳐다보고 있는 걸 봤다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실수로 뭐 어쩌다가 한번 잘못 본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거기서 귀신 목격담을 또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곳엔 다시 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놀라운 사실을 또 듣고 알게 되는데, 제가 알게 된 그 사실이라는 게 이제 저의 최측근 얘기거든요. 예전에 그 부근에서 제 친구가 그 교각 공사할 때 그 현장에 있는 자재 불침을 하다가 밤새 혼자 있어야 되니까 심심해서 여친을 불렀대요. 그래서 이제 차 안에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는데 그 차량 미등 불빛에 저 앞에 어떤 여인이 하나가 보이더래요. 자기 쪽 차 쪽을 주시하고 있더래.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사람이 뭔가 이렇게 자기들 데이트하는 걸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는 줄 알고 가라고 쌍라이트를 몇 번 이렇게 깜빡깜빡깜빡 했대요. 그런데 전혀 미동도 없이 움직이지도 않고 이렇게 계속 주시를 하고 있더래요, 본인들을. 그런데 그 여인이 우리 쪽을 이렇게 주시하고 있다는 게 분명히 희미하지만 보이고 있었는데 여친이랑 둘이 이렇게 그걸 인지하고 쌍라이트도 켜고 왜 안 가지 이렇게 주시를 하고 있는 동안에 그 자리에서 그냥 스르르 안개랑 같이 사라지더래요. 증발을 하더래, 사람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뭐 자재고 뭐고 신경 쓸 거 없이 그 자리에서 도망을 쳤대요. 그런데 친구가 이 일을 겪었던 지점이 아까 전에 그 오프로드 회원들이 봤다는 그 도강 지점에서 한 100m 정도 위쪽이거든요. 저도 거기를 현장 검증을 다녀왔어요. 그런 일이 있었고, 이거는 제가 겪은 일이에요. 한 번은 제 후배랑 거기서 낚시를 했어요. 낚시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 교각 공사를 한다는 그 위치 있잖아요. 거기서 한 300m 위쯤? 그러니까 같은 라인인 거죠. 거기서 이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낚시를 하고 있던 강 건너 절벽에서, 그때 새벽이었거든요. 새벽 1시였어요. 그 강 건너 절벽에서 소복을 입은 여자가 나무 위에 올라서서 저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리가 너무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얼굴이 정확하게 인상착의가 포착은 되지 않는데 이게 뭐 복장이나 아니면 머리카락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여자라는 건 제가 파악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같이 낚시하던 후배한테 그랬어요. 야, 저거 뭐냐? 저 강 건너에 있는 거 사람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후배가 그래요. 여잔데요? 근데 이 새벽에 왜 저기 있대요? 이러길래 제가 좀 놀랐던 점은 거기가 이제 대낮에도 가기 힘든 곳이에요. 게다가 나무 위에 있으니까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후배한테 그랬어요. 저기는 사람이 낮에도 가기 어려운 곳인데 여자가 뭐 한다고 저길 가 있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순간 저희가 낚시를 하려고 펼쳐놨던 낚싯대에 막 릴이 딸랑딸랑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능적으로 챔질을 하고 잡은 물고기를 어망해놓고 다시 그 건너 쪽을 봤는데 그 여자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였지? 도대체 저 여자가 뭐였지? 근데 막 엄청 막 저희가 겁을 먹거나 무섭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사람도 좀 있고 거리도 저희 완전 근거리 코앞에서 본 게 아니라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막 겁에 질리고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말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방금 저희가 본 거, 그리고 그 갑전의 저 친구 이야기, 그리고 그 동호회 사람들 이야기, 거기서 목격했다는 그 여인의 인상착의가 전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건 뭘까? 그 근방에서 계속 똑같은 한 사람을 목격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러던 중에 이제 세월이 좀 지났어요. 시간이 좀 지났어요.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다가 뭐 이런저런 뭐 여담이 오고 가던 중에 오프로드 하는 한 후배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 옛날에 여기 자연수영장 있었던 시절에 여기 동네 돌아다니던 미친년 기억나요? 혼자 베개 안고 다니면서 주절거리던 정신 놓은 여자 들어본 적 있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과거에 강 하류가 백사장이 있는 신탄 수영장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골재를 채취하거나 뭐 이런 공사 같은 것 때문에 사라졌는데 분명히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의 원혼일까 이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약간 제 추측일 수도 있는데 다들 비슷한 여인을 봤고 또 그 여인이 한 어린 아이의 손을 잡고 있다 뭐 이런 목격담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들었던 그 미친 여자는 항상 뭔가 베개를 아이 안듯이 안고 다녔다고 들었어요. 아마 그 여자가 아이를 잃은 뒤에 정신 나가가지고 자기 애라고 그 베개를 막 들고 다닌 게 아닐까. 그러다가 그 강 어디에선가 그 여자가 죽었고 지금 그 죽은 아이랑 그 근처 여기저기서 목격되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근방에서 과거에 익사사고나 자살사고가 정말 많이 일어났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격했던 거 그리고 들었던 이 이야기들이 결코 뭐 허구라든지 좀 가볍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뭐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준비한 이야기는요. 제가 귀신을 처음 보게 된 이야기예요. 저는 뭐 제가 의도해서 귀신을 보거나 그러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거 있죠. 무당분들이나 영능력자 같은 분들은 본인이 보고 싶은 걸 본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아니라 문득 봐요. 귀신을 아예 못 보시는 분들보다는 이렇게 감지하는 능력이 좀 있다.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귀신을 처음 보기 시작한 게 국민학교 때부터예요.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제가 뭐 귀신을 본다든지 내가 볼 수 있다든지 그런 의식을 전혀 못하고 살고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살던 고향이 경남 창녕군에 있는 한 시골 마을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고 관심도 많았었어요. 근데 시골 마을에다가 또 어렸을 때니까 어떻게 낚시를 했냐면 그 동네에 있는 대나무 하나 꺾어가지고 100원짜리 조립식 낚시 같은 거 있어요. 문방구나 막 이런 데서 파는 그런 걸 사서 시골이다 보니까 뭐 소똥 같은 거 퍼놓는 그런 거름 무더기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막 지렁이 같은 거 많아요. 그거 채집해가지고 낚시 다녔거든요. 그런 제 고향에는 이제 저수지가 하나 있었어요. 때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이고요. 국민학교 3학년 때. 그 당시에 그 저수지에서 사고가 하나 있었어요. 무슨 사고였냐면은 저희 같은 마을에 살던 동네 아저씨 중 한 분이 밤에 술을 드시고 그 저수지에 올라가가지고 막 귀신한테 욕을 하면서 그 저수지에 빠져 죽었어요. 그리고 뭐 어른들로부터 들리는 말로는
아침에 그 아저씨가 죽은 걸 알고 나서 갔을 때 신발을 벗어놓고 물에 들어갔나 봐요. 근데 아저씨가 벗어놨던 그 장화에서 구렁이가 한 마리 나왔다. 뭐 이런 말도 돌고 그랬거든요. 아무튼 그 이후에 그 아저씨의 사체를 찾기 위해서 저수지에 물도 빼고 잠수부가 와가지고 그 저수지를 막 수색하고 그랬어요. 아무튼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저는 그 저수지에서 가물치 낚시 같은 걸 되게 즐겨서 했었어요. 어릴 적에 그 가물치 낚시 할 때 그 낚싯줄 10호줄에다가 굵은 바늘을 달아요. 그리고 걷다가 미꾸라지 끼워놓고 그 저수지 주변에 있는 나무 있죠. 거기다 줄을 묶어서 던져요. 그 나무에 걸려 있겠죠, 줄이. 그리고 아침에 가서 고기가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 확인하면서 고기를 건지고 뭐 그런 식으로 낚시를 했는데 낚싯줄을 묶어놨던 첫날 그날 아저씨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사람이 죽었다고 하니까 그 낚싯줄 확인하고 싶은데 무서워서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둘째 날이 되니까 그 낚싯줄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확인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둘째 날 큰맘 먹고 그 저수지로 갔거든요. 그렇게 저수지로 갔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막 북적북적 거리고 있었고 잠수부도 저수지 이쪽 저쪽을 막 수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는 내 낚싯줄만 찾으면 되니까 제가 줄을 메어놓은 곳으로 가서 가물치가 잡혔나 안 잡혔나 어쨌든 내 줄을 걷기 위해서 갔는데 제가 묶어놨던 그 줄을 걷어내는데 줄 끝에 굉장히 묵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탕탕탕 치는 입질도 없고 그런데 제 그 낚싯줄에 죽은 아저씨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현장에 있던 아저씨들 다 몰려와서 잠수부가 와서 그 아저씨 물에서 꺼내서 인양해 갔어요. 저 태어나가지고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은 처음 봤거든요. 그날 얼굴 완전 다 퉁퉁 부어있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국민학교 3학년 때라 그랬잖아요. 근데 저 아직도 그때 감정이 기억이 나는데 막 무섭고 겁이 나고 그런다기보다는 좀 담담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죽은 사람을 찾았다는 것 그 자체로 뭔가 반가웠다 그래야 되나? 아니면 좀 다행이라 그래야 되나? 뭐 그런 느낌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여기 혹시 계시는 분들 중에 어릴 때 막 그 깡촌 시골 사셨던 분들 계세요? 아실 거예요, 시골 사신 분들. 아주 시골 살면 동네 사람 죽거나 아니면 장례 치를 때 다 집에서 하고 뭐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도와주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그런 사람 죽은 모습도 많이 봤고 많이 도와주던 때다 보니까 그 팅팅 부른 시신을 봤지만도 막 무섭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그날을 기점으로 이제 가끔씩 귀신을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오촌 당숙께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돌아가신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밤에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도중에 그 시골이다 보니까 무덤가가 주변에 있어요. 근데 그 무덤가 주변에서 막 도깨비불이랑 그리고 저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뭔가 뿌연 형태의 사람을 본다든지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때는 이제 제가 좀 머리가 컸기도 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초등학교 때 그 일이 있고 나서 자꾸 문득 귀신을 보는 일들이 많아져가지고 밤이면은 그 무덤가 피해가지고 이렇게 빙 돌아가지고 집에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제가 귀신을 조금 덜 보게 됐던 시점이 이제 도시 생활하면서부터는 많이 목격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스트레이트로 그 다음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갈게요. 이거는 장제지라는 의성에 있는 한 어느 저수지에서 겪은 이야기예요. 마늘로 유명한 의성 아시죠? 의성 마늘햄. 그 의성에 가면 장제지라는 저수지 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거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낚시를 가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동네 한가운데 있는 늪지형 저수지인데 거기서 낚시를 하면 조과가 아주 보장돼 있는 그런 장소예요. 뭐 지렁이나 옥수수 같은 거 달고 넣어두면 마리수는 어느 정도 보장되는 뭐 그런 저수지인데 특히 여름에는 빠가살이 진짜 많이 잡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낚시하는 걸 좋아하고 하시는데 저희 청송에 사시는 장인어른께서도 빠가사리 매운탕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그 장제지까지 가서 낚시를 해서 물고기 잡아와서 막 매운탕 해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장제지에 귀신이 굉장히 많은 거 알아요? 이제 개별적으로 뭐 독조하시는 분들께서 거기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모르겠는데, 앞선 이야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귀신을 좀 느끼고 때로는 좀 볼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건을 겪은 뒤로. 근데 장제지에는 진짜 귀신들이 많다고 느꼈던 날이 하나 있어요. 이게 언제였냐면은,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특히 여기 장제지에서 밤낚시를 할 때 애들 소리 때문에 낚시를 설친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장제지 옆에 학교가 있거든요. 또 지금은 폐교를 했지만, 밤에 낚시를 하다 보면 그 학교에서 애들이 얼마나 떠들어대는지 진짜 낚시를 못할 정도로 떠들어요. 이제 제가 그거를 귀신이라고 인지하지 못했던 처음에는 그냥 애들이 밤늦게까지 그 학교 근처에서 놀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이제 밤낚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시간이 12시가 넘어도 1시가 넘어도 애들 떠드는 소리가 계속 나요. 막 웃고 떠들고 막 뭐 싸웠는지 울기도 하고, 낚시에 집중이 되지 않을 정도로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점은 학교는 불 한 점 켜져 있지 않다는 거. 그래서 하루는 분명히 내 눈에 애들이 막 뛰댕기는 실체는 안 보이는데 너무 소리가 막 크게 나니까 내가 그냥 낚시 접자 이러고 차에 탔거든요. 근데 제 차에 큼지막한 염주를 2개를 항상 갖고 다녀요. 애군을 좀 막아달라고. 자꾸 제가 원치 않는 것들이 막 보이고 하다 보니까 혹시 운전할 때 사고 나고 할까봐 운전이든 뭐든 저를 좀 방어하는 차원에서 그 염주를 한 들고 다닌 지 10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그 탓인지 지금까지 작은 사고 하나 없이 무탈하게 잘 다녔어요. 아무튼 그 뭐 염주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차에 탄 순간 진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애들 소리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갑자기. 주위에 이제 개구리나 뭐 풀벌레 소리 같은 거, 뭐 그 정도만 나고 애들 소리가 딱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집에 갔나 보다, 그때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다시 낚시하려고 아까 전에 낚시하던 그 자리에 가서 다시 앉았는데 언제 애들이 또 왔는지 바글바글 또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느꼈죠. 뭔가 등골이 서늘해지는 거래. 이거는 이제 지극히 제 추측인데, 아마 그 학교가 있던 자리가 과거에 뭐 공동묘지 같은 것이 있지 않았었나, 뭐 그런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때는 제가 이제 여기는 뭔가 내가 듣고 있는 소리가 이게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고 분명히 귀신이구나라는 걸 딱 깨닫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차로 돌아갔는데, 차에 들어가자마자 진짜 언제 그랬냐는 듯 싹 그 소리가 멈추는 거예요. 뭐지 싶어가지고 창문을 열어봤는데도 그 소리가 조용하더라고요. 그 말은 즉 지금 어떤 거기 있는 홀령들이 저의 움직임이나 어떤 행동들을 좀 인지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제가 거기서 뭐 아줌마 귀신, 아저씨 귀신 그런 거를 마주했다 그러면은 자기 지나갈 길을 갔을 수도 있는데, 어린아이들 귀신은 그게 안 되나 봐요. 막 장난 걸고 싶고 그런가 봐요. 그날 이후로는 제가 장제지 근처에는 안 갔어요. 진짜 정말 거기는 귀신이 많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오토바이나 스쿠터 타시는 분들 있어요? 저는 사실 지금도 스쿠터를 타고 있는데 그때가 2008년 6월쯤 되었을 거예요. 2008년 6월. 그 사건을 겪었던 게 제가 6월달이고 한 2달 전, 그 해 4월달에 제가 스쿠터를 하나 샀어요. 근데 제가 이런저런 막 활동하고 동호회 활동하고 어디 참여하고 사람들 모이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 당시에 광주에 있는 한 오토바이 동호회에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해서 뭐 이런저런 정보 공유도 하고 뭐 번개도 나가고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6월쯤 되었을 때 동호회 사람들끼리 이제 반발이, 그러니까 야간 드라이브를 가기로 하고서 전남대학교 후문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희가 드라이브를 가기로 한 목적지가 영락공원이었어요. 5.18 묘지가 있어요. 그 5.18 민주항쟁 그거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 묻는 그 5.18 묘지가 있는데, 거기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공원이 영락공원이고, 여기는 이제 5.18 묘지랑 다르게 그러니까 돈만 내면 아무나 안치할 수 있는 그런 말 그대로 공동묘지거든요. 하지만 거기는 광주광역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관리는 잘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드라이브를 하는 그 코스가 영락공원이 이제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거기 밤에 꼭대기에 올라가면 이렇게 멀리 야경이 펼쳐져요. 근데 그 도시 야경이 생각보다 진짜 좋거든요. 많은 오토바이 동호회 아니면은 사람들이 야경을 보기 위해서 거길 많이 올라가곤 합니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날도 평소처럼 이제 동호회 사람들이랑 영락공원으로 야간 라이딩을 출발을 했어요. 근데 그날따라서 유난히 그 동호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예요. 뭐 한 5월, 6월 달이면은 날씨도 풀려서 오토바이 타기 딱 좋을 날씨죠. 그래서 평소에 이제 동호회 사람들이랑 뭐 번개 때리거나 모여서 반발이 가면은 한 5, 6대 이렇게 사람이 모이는데 그날은 15대나 모였어요, 오토바이가. 그러니까 꽤 무리가 컸죠, 그날은. 여러분들 우려하실까봐 미리 뭐 말씀은 드리지만 저희가 정식적인 오토바이 동호회예요. 뭐 폭주족처럼 막 갑자기 모여서 폭주 뛰는 게 아니라 신호도 준수하고 교통법규도 잘 준수하면서 타는 그런 동호회였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영락공원에 도착을 했고 저희는 그 영락공원 꼭대기로 향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밑에서 공원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그 길이 묘지 한가운데 나 있는 그 시멘트 포장도로예요. 그래서 그 도로 폭이 자동차 2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그 정도의 폭인 경사길이거든요. 더군다나 거기가 이제 산을 가로지르면서 올라가는 길이라서 굉장히 경사가 가팔라요. 오토바이 CC량 적은 걸로 타고 올라가면 좀 올라가기 벅찰 정도의 그 정도 경사인데 또 양옆으로는 묘지가 펼쳐져 있으니까는 되게 좀 올라가면서 오싹하죠. 만약에 그거를 간격을 많이 벌려가지고 사람들 적게 갔으면 되게 무서웠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정상에 다 도착한 저희 동호회 사람들이 오토바이에 라이트를 다 껐어요. 이제 어둡게 야경을 좀 보기 위해서. 그렇게 불을 끄고 나니까 주위에 가로등도 하나도 없다 보니까 진짜 말 그대로 칠흑 같은 어둠에 둘러싸이게 되거든요. 적막한 어둠 속에서 저 야경들을 보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그날이었습니다. 동호회 운영자 형 있죠? 동호회 장 형님이 저희끼리 모인 자리에서 처음으로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해주신 거예요. 그 무서운 얘기가 어떤 이야기였냐면은 예전에 이 동호회에서 활동하던 어떤 회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은 일본으로 유학을 가고 나오지 않는 한 회원분의 이야기였어요. 이야기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그 회원분이 활동을 한참 하고 계실 때 그분이랑 그리고 동아리 회장령이랑 한 7명 정도 해가지고 영락공원에 갔대요. 그런데 처음에 다 같이 반바리를 하자고 할 때는 좋다고 했던 사람이 영락공원을 목적지로 얘기하니까 막 가기 싫다고 하더래요. 그런데 그 동호회 운영자 형이 강제로 가자 왜 그래 이러면서 억지로 쫄라가지고 결국은 데리고 영락공원에 갔대요. 그렇게 운전을 해가지고 저희가 왔던 그 꼭대기에 올라섰는데 풍경도 좋고 딱히 운전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도 그 위에서 굉장히 그 표정이 안 좋더래요. 연신 막 담배를 피워대는데 뭔가 눈빛도 안절부절을 못하고 되게 초조해 보이는 표정이었대요. 아니 기분 좋게 놀러 왔는데 여기서까지 그러고 있으니까 그 형이 왜 그래?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막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심지어 대답도 안 하더래요. 왜 그런지. 그냥 연신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연신 담배만 피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같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얘 혼자서 자꾸 그렇게 무게 잡고 말도 잘 못하고 있고 하니까 그냥 내려왔대요. 전남대 후문으로 이렇게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내려오고 나서 끝까지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야, 너 진짜 왜 그래? 너 집 갈 때까지 이럴 거야? 뭐 이렇게 다그쳤더니 그때서야 대답을 해주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사실 그 동호회 회원분 있죠? 이분이 신기가 있대요. 그분 부모님이 무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원하지 않는데 본인도 귀신을 볼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동네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당연히 영락공원이 어떤 분위기인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동묘지 같은 곳은 함부로 가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영락공원이 목적지가 되었을 땐 정말 가기 싫다고 했는데 막 그렇게 계속 같이 가자고 보채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번 따라간 거래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올라가면서도
올라가서도 엄청나게 많은 귀신들을 목격하면서 올라온 거예요. 이분이. 귀신이 정말 많았대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귀신들도 자기를 볼 수 있는 사람이랑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분간을 한대요. 그리고 정말 재수 없으면은 뭐 빙의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웠고, 또 그 동호회가 오토바이 동호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차량 불빛이나 오토바이 불빛 같은 게 그 귀신들이 몰려있는 쪽으로 비춰지면은 귀신들이 그렇게 막 좋다고 오토바이에 따라붙고 차에 따라붙고 막 그렇게 모여든대요. 불빛을 보면 사람 왔다고.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듣다가 동호회 형이 그랬대요. 우리가 주변에서 뭐 신기 있는 사람이나 무당 이야기를 뭐 들어봤자 얼마나 듣겠어요. 그 이야기를 듣다가 본인도 이제 흥미가 돋으니까 아니 그래 너가 뭐 귀신 보고 이런 거 다 알겠는데 그럼 왜 꼭대기에 올라와서 그렇게 말도 없이 계속 담배만 폈냐 하고 물어봤답니다. 그러자 회원분께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우리가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있는 쪽으로 어떤 할아버지가 걸어오더라. 눈을 마주치면 안 된다는 걸 나도 알고 있던 터라 그냥 그쪽에서 시선을 피하고 다른 쪽을 보려고 하는데 마치 나의 시선이 귀신을 의식할 수 있다는 걸 알기라도 한다는 듯 피해간 내 시선을 쫓아서 그 할아버지가 다가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선을 무시하려다가 눈이 마주쳐버렸대요. 당황한 마음에 하고 눈을 돌렸는데 그 할아버지가 어느새 자기 쪽으로 뚜벅뚜벅 걸어오더래요. 그렇게 코앞까지 다가와서 한마디 하더랍니다. 그 할아버지 귀신이. 이 녀석 우리 볼 수 있네? 너 우리 볼 수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애써 반응을 안 해주려고 외면하면서 담배를 피면서 고개를 돌리는데 그 순간이었대요. 그 할아버지한테 시선을 딱 돌렸는데 얘 우리 볼 수 있네 하는 말을 다른 귀신들이 들었다는 듯이 갑자기 정처 없이 떠돌던 귀신들이 주변으로 확 몰려들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초조한 듯이 담배를 계속 폈던 거래요. 왜냐면 이쪽으로 돌려도 귀신이 오고 있고 저쪽으로 돌려도 귀신이 계속 다가오고 있으니까 눈을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왜 그러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해봐요. 당연히 따라붙을 거 아는데.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계속 담배만 피다가 내려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건 이후로 그 동호회 분의 소식이 점점 뜸해졌다고 말하시면서 그 회장님이 이제 무서운 이야기를 마쳤어요. 아무튼 그 이야기를 들은 이제 저하고 다른 회원분들이 이거 실화냐? 이거 진짜로 있었던 일이냐? 지금도 주위에 뭔가 귀신이 있을 것 같다 막 이렇게 겁에 질려가지고 호들갑 떨면서 또 거기에 왔던 회원분들 중에는 남자도 있었지만 여자 회원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 회원분들은 아유 무섭다고 빨리 내려가자고 막 그렇게 어리광? 칭얼댐? 그런 게 좀 있었죠. 아무튼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야경 보는 걸 마치고 야 우리 내려가가지고 영락공원 입구에서 다 같이 기념사진 촬영 한번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 같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사건은 여기서부터예요. 여러분들 오토바이 탈 때 가장 위험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오토바이를 타다가 가장 위험한 순간은 도로 위에 있는 물이나 고운 모래 같은 거예요. 도로 위에 포장도로에 물이 얇게 깔려있거나 모래가 이렇게 막 흩뿌려져 있으면은 그 위에서 브레이크 밟으면 100% 이제 10중 8구 거의 넘어지거든요. 미끌려서. 그래서 그런 게 모래가 깔려있다거나 물이 묻어있다는 걸 인지했으면 정말 조심히 운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내려갈 때 분명히 올라올 때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없이 깨끗했던 그 길에 엄청난 양의 모래와 흙이 깔려있는 거예요. 게다가 거기가 워낙 경사가 심한 곳이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잡지 않으면서는 내려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올라올 땐 깨끗했는데 내려갈 때는 그렇게 깔려있는데 한밤중에 누가 와서 거기서 일부러 뿌렸다고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누군가 거기서 그 자리에서 뿌리고 있었다면 저희 있던 위치에서 그게 다 보였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었거든요. 아무튼 제일 앞장서서 가던 그 운영자 형이 미처 그 모래 깔린 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브레이크 잡다가 넘어졌어요. 그리고 뒤따라가던 동호회 회원들도 앞에서 넘어지니까 놀래가지고 브레이크를 잡는데 모래가 깔려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뒤이어서 다 같이 넘어졌죠. 이제 다행히 저는 넘어지지 않았어요. 좀 거리를 두고
운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15대 오토바이가 모였다 했잖아요. 그 자리에서 7대가 넘어졌어요. 다행히 이제 크게 다치는 사람도 없었고 오토바이도 완전히 뭐 박살난 건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이제 오토바이를 끌고 내려왔거든요.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내려와서 사진 촬영하기로 한 것도 좀 안 되겠다, 꼬라지 안 나온다 싶어서 찍지 않았고, 그 일이 있었던 그 뒤로는 저희 동호회에서 단 한 번도 영락공원에 반발이나 안 갔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정말 소름이 돋아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경 보고 다시 내려가기 시작하는 그 시간 텀이 한 15분, 20분밖에 안 됐어요.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동호회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뭐 얘기하고 할 때면은 그날 거기에 왜 그런 게 깔려 있었으며 왜 우리가 단체로 7명이 그렇게 넘어졌어야만 했나 막 혀를 내두르면서 얘기를 하곤 했거든요. 사실 지금 이 사건도 저희는 귀신들의 장난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